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취준생을 위한 킹갓 방송 이발소의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나 옛날 사람이가 킹갓이 뭐예요? 글쎄. 킹갓. 킹과 갓이죠? 합성어죠. 그냥 왕왕 좋다 이런 얘기네요. 희망장 방송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응용을 좀 해볼게요. 알뜰 팟캐. 알뜰 신잡 좀 알쓸. 알쓸. 냄새 난다. 알뜰 아니고 쓸. 혹시 TH 발음은 아니겠죠? 쓸.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팟캐스트 이발소 영업실장 이경입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저작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네. 저작권 허락 받고 가져오신 아니 겁니까? 50% 겹치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오. 알뜰 10분? 알뜰 10분? 우리 기찬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의 취업 합격 자판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내 5대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련루 대유잼 팟캐스트 이발소 바지원장 국내 3대 어학 전문가 김정훈입니다. 저는 이거 아무리 대본에 있어도 여기 제 오른손 왼손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읽고도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른다. 련루 대유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발음도 리얼로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리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리얼. 룰을 붙여서 리얼로 그러면 리얼로. 리얼로 그러니까 really 정말로 정말로. 대유잼은 클 대자 있을 유자 재미의 잼자 엄청나게 재밌는 걸 의미한다지요. 어떻게 하면 이발소를 참 더 재밌게. 이거 지오체 나왔네요. 한다지요? 네, 뭐한다지요? 네. 한번 밀어보려고요. 근데 뭔가 신조어랑 그 착붙이 안 되시네요. 보니까 지금. 착붙은 또 뭐예요? 아우. 정말 이게 뭔가 상황에 딱 달라붙는 어울리는 거. 배경음악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궁화주 착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발소 방송 들으면 진짜 취업 착붙 착붙 취업 착붙. 정말 착착 붙어라 네. 여러분. 우리 이발소 방송이 요새 그제 도라지. 리얼로 이어서 요새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청취자분들의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희가 사비로 선물을 그 정도 사면 이 정도로 댓글 산다 이런 느낌도 있어 지금. 말 나온 김에 댓글 몇 개 같이 좀 들어보죠. 좋네요. 네. 제가 쓴 댓글 빼고 진짜 우리 애청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기대되네. 네, 뭐 닉네임이 이게 욕이 아닙니다. 졸리미니님. 졸리미님. 굉장히 작으신 분인가봐요. 네. 혼자 듣다가 우리 취준생 동생이랑 이직 준비하는 친구한테도 추천하고 왔어요. 추천 모두 좋아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네. 써주셨어요. 그리고 유승욱이다 님은요. 친구 추천으로 듣게 되었는데 정말 유익한 방송이네요. 네. 이력서 첨삭해달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혼자서도 고칠 수 있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스럽네요. 그리고 우리 개동개동이님. 네, 좀 발음 유의해서 읽어주세요. 네. 희경 언니 기같이 완전 웃겨요. 크크크크 현우 터지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개가 아니라 여의개라는 거.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비개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추측을 하는데 희경 씨가 네. 그 개자를 뭐라고 하셨죠? 기같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듣고 너무 웃기셨다고. 어머 감사드립니다. 네. 항공 김영기님은요 뒤늦은
항공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를 찾던 중에 항공사 채용 특집 편을 듣게 됐습니다. 이 에피소드 중에 항공 정은용 교수님의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정보들은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제 칭찬은 없네요. 도라지 배집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간해수공업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제 이름을 많이 언급해줬는데 네. 네. 확실히 이게 좀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간의 수공업의 폐해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댓글을 4분 소개해드렸는데 이 4분한테 선물을 준비했죠. 어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곳 저희가 주소를 그러니까요. 알아야죠.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정훈쌤? EBS 레저맨 resume at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나 받으실 진짜 곳 주소 보내주세요. 정훈쌤의 이 레주메 너무 좋아요. 이 발음이. 그럼요. 저희의 이벤트는 계속된다지요. 그럼요. 지오체도 네. 우리 이거 유행시키는 건가요? 그러게요. 한 우리 달씩요. 지오체로 갑시다. 네. 자, 저희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이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1월 23일 화요일 자정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5분을 더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뭐뭐 있어요? 자, 이력서 발로 쓰지 마시라고 발쿠션, 하하.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 이야. 도서 상품권도 10,000원어치 드리고요. 예. 2인 영화 예매권. 네, 요. 혼자 2번 가도 상관없습니다. 블루투스 넥밴드 이어셋 드립니다. 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5분한테 다 쏜다고요? 야. 네. 한 분한테 5개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 한 분씩 네, 한 어떤 가지 분은 종류를. 발쿠션, 어떤 분은 스타벅스. 네. 네네. 그래도 다 좋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악플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이미지 첨부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네. 외로우실 때 셀카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본인의 발 사진, 발 지문 사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발소 14번째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오늘의 이발소 손님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발소 손님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25살 한이님의 이력서를 공개합니다. 이야. 또 25세네? 요즘 이 취업 시장에 25살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희도 25 우연의 일치치고는 네, 너무 엄청나게 25살 많이 같네요. 25세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일단은 아무래도 뭐 이태원 아나운서께서 전문가 예, 등급 그러겠네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퇴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사에 거의 다 보내보셨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요. 일단 이분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력서가 예. K본부에 지원하신 실제 이력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K본부 아나운서 시험에서 네. 최종 면접에 2번 두 번 갔던 갔었어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 최종 면접 2번 갔는데 네. 아깝다. 거의 뭐 인성이 떨어져서 인성이 떨어져서 성적도 떨어졌다 뭐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이 인성 면접이라는 것은 실무 평가에서 이미 다 끝났고 네. 그리고 또 실무 평가 과정에서 K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기업처럼 인성 검사를 따로 해요. 네, 적인성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성 검사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에 갔으나 사장님께서 저를 별로 제 관상이 약간 어르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넌 좀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서 좀 듬직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발소 14회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25살 한이님의 사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한이님의 사연 희경 씨가 읽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사는 25 취준생입니다.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매주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치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정말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아나운서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 학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신문 기사를 읽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7분 남짓한 녹음이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아직 너무 멀리만 보입니다. 최근 K본부, JTB 땡 방송사에 지원을 해보기도 했지만 서류 광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라는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발소 어벤져스 팀에서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이발소 뉴스 한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기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요. 네.
워낙 이제 박 터지는 분야잖아요. 사람은 조금 뽑는데 경쟁자는 너무 많아요.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경쟁률이 뭐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대부분 남녀 합쳐서 한 2,000명 넘게 지원을 해요. 야. 그런데 회사마다 고정적으로 정기 공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해는 채용이 있고 어떤 네. 해는 채용이 없어요. 네. 어이구야. 그리고 채용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이야. 2,000대 1이에요 그러면? 네, 그럴 어머나,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에.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은 시험인데 야.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그냥 복불복 아니냐? 거의 진짜 사실, 복불복이 예. 가깝네요.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 보다 보면 네. 네. 이미 앞에 지나간 친구들은 기억도 잘 안 잊혀지고 나고. 예. 그렇죠. 누가 지원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네. 잊혀질 정도가 아니냐. 와, 그래서 어마어마하군요. 지원하는 순서도 고려하면서 지원을 해요. 친구들이. 아. 네. 너무 앞번호에 지원하면 잊혀질까 봐. 아하. 그럼 이력서부터 만나볼까요? 발로 쓴 이력서 소환! 네, 한이님의 주요 이력을 제가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학력은 광주 소재 대학교 경제학과 2월에 졸업 예정이고요. 신체사항은 써주셨는데 또 여성분이시고 네. 방송인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비공개로 접어두겠습니다. 네. 양쪽 시력이 동일하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사항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보유하셨고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3-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익은 790점이고요. 경력 사항으로 M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고 2015년 6월부터 하신 걸로 기재를 쭉 해주셨네요. 해오고 계신가 봐요. 네. 자,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아나운서에 도전하는 한이님의 이력서 첫인상 한번 평가해 볼까요?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기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불합격. 항상 불합격이요? 불합격이네요. 불합격이에요? 저는 세모. 저는 아쉽지만 좀 불합격?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다지요. 네. 네. 주인님 잘못했어요. 자, 그럼 기찬 전문가님이랑 정훈 쌤은 불합격각을 이야기해 주셨고 네. 희경 씨는 세모를 주셨어요. 네. 저도 희경 씨랑 똑같이 세모? 세모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한 2,000명 서류를 내신다고 이태원 아나운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2,000명 중에서 뽑을 만한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지금 무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1급까지 있는데 3- 등급이면 이거는 그냥 일반인 정도 정도? 수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아. 그 직종이 워낙 그 경쟁률이 심한 직종이다 보니까 아마 불합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력서에는 적어주셨는데 사연에 보면 신문사 아르바이트도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러네. 그런 거는 이력서에 안 적으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열정 글쎄요. 네. 이 이력서에는 안 보이니까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요. 아쉬운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오히려 경력사항에 그 신문사에서 맞아요. 일하고 있는 게 들어가고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사항에 글쎄. 들어가는 네네네. 게 적합할 것 그런 같거든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는 세모를 준 이유가 네. 사실 아나운서 시험은 1차 시험이 카메라 테스트나 동영상 평가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력 사항에서 이런 스펙은 중요하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지원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서류에서는 떨어뜨리지 않고 다 통과시켜주는 네, 걸로. 카메라 테스트의 기회는 다 이제 주어지죠. 아. 아무래도 방송 화면에 얼굴을 내비치는 네.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네. 1차 전형이 카메라 테스트가 비중이 높고 아. 그래서 이력서보다는 오히려 실무 평가에 더 좀 중점을 두고 아하.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나운서 시험은. 그렇군요. 네. 본격적으로 토크를 해봐야 될 텐데 취준생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한이님의 자소서 스타일링 계속해 보겠습니다. 취준생 마음의 소리. 희경아, 너 이력서랑 자소서 다 썼어? 이번 주에 마감이라고 하지 않았나? 야 장난해. 나 취업 준비 완벽해. 레이얼로? 당연하지. 나 자소서에 쓰려고 여름방학 때 나 국토대장정 갔다 온 거 알지? 나 그거 그거 썼어? 완전 썼지. 완전 합격각 아니냐? 야,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응. 극기, 이색 경험 이런 게 인사 담당자가 꼽은 불필요한 스펙 1위래. 진짜? 무려 47.7%란다, 야. 생각보다 좀 높네.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한자랑 한국사 자격증 딴 거 있지. 그건 2위래.
39.3%. 네, 그럴 줄 알고 나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석사 학위라도 쓰면 되겠다. 그건 3일에 인사 담당자가 꼽은 쓸데없는 스펙 석박사 학위 38.9%. 뭐야? 나랑 지금 장난 아니야? 이 스펙 쌓으려고 내가 돈이랑 시간을 얼마나 그냥 쳐들였는데 그냥 진작 말해줄 것이지. 이놈의 인사 담당자 놈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 소리는 마구잡이식 스펙을 쌓은 취준생이 뒤늦게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스펙 쌓았다 똥 쌌네 이런 말이 있어? 똥 됐네.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근데 제가 취준생이라면은 진짜 인사 담당자들 너무 얄미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래서 아까 마음의 소리에서 인사 담당자 놈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뜨끔하네요. 지금 언어를 좀 순화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도 우리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취준생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쓸 데가 없으면 대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뭘 써야 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그 인사 담당자들이 지루해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자소서에 안 썼으면 하는 얘기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건 없지만 실무에서 경험을 해보면 다들 그 인사 담당자라면 공감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가족 얘기. 가족 네. 얘기. 어릴 때 우리 집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짜장면도 못 먹었어요부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군대 얘기 남자분들. 네.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아, 네. 축구한 얘기. 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축구한 얘기는 별로 없지만 군대 얘기 많습니다. 여자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요. 네. 그다음에 조별 활동한 얘기. 그리고 좀 전에 그 우리 마음의 소리 나왔던 국토대장정 했다는 얘기. 아 이거는 의외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국토대장정이 그 회사에서 뭐? 이거죠. 심심수련. 네. 체력, 끈기, 인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학, 네. 연수 갔다 왔다는 그렇죠. 얘기들. 네. 네, 이런 거 별로. 왜냐하면 이게 거의 비슷한 스펙들을 가지고 쌓고 있기 때문에 판별력이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변별력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좀 희소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매력이 있었을 수 있는데 네. 갈수록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과거에는 이력서에서 이런 각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 점수화해서 총계로 서류 전형에서 기준을 삼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트렌드가 더 바뀌었구나. 네네. 그리고 뭐 어학연수 안 하신 분들 거의 없고 지금 얘기했던 거 거의 자소서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보죠.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지 혹시라도 예를 들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아니면은 이태원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본인의 최고 스펙은 뭐였는지 최고의 경험. 저의 최고 스펙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방송 일을 하면서 제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고 해서 굳이 뉴스 읽는 연습만 하고 뭐 제 외모를 꾸미는 데에만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네. 방송 업무에 안 써 보여요 외모. 다음 주부터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올게요. 저는 방송 일을 하려면 진행자로 지원을 하지만 방송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방송국에 들어가서 저는 아나운서로 들어갔어요. 방송국도. 하지만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다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력서에 저는 항상 들어가는 것 중에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대학생 때 저 혼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여기 K본부 영상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나운서를 준비한다고 해서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이 대본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작도 해보고 리포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해봤으면 이 좋겠다는 친구 거죠. 괜찮네. 아나운서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스피치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반 기업도 다녔잖아요. 네. 일반 기업체 다니면서 언제고 방송사 공채가 뜨면 지원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피곤하더라도 감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방송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사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기사 읽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스피치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주제에 맞게. 그러면은 대부분 1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원고를 주고요?
아니요. 그 주제어만 던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1분 동안 한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라고 아무거나 하는데 읊조려봐라. 네네. 그러면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타이머 시간을 맞춰놓고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가게 간판에 써 있는 단어도 괜찮고 그냥 습관적으로 저 단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말을 사탕. 할까? 그러면 사탕에 대해서 네, 사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오케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할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쟤 무슨 병이냐. 우리 박기찬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다른 직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 그 회사의 특성을 보고 공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직무 안에서 내가 어떤 분야, 어떤 장르의 방송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팔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야가 너무 네. 다양하잖아요. 내가 뉴스형 아나운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교양. 교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능형 아나운서가 될 스포츠 것인지 쪽인지. 네. 그런 걸 좀 확실히 생각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나운서 지망하는 25살 한이님의 자기소개서 한번 소환해 볼까요? 발로 쓴 자소서 소환! 소 주제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읽었던 책 중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명제와 관련이 있는 책은 무엇이며 그 관련성의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인용을 하셨어요. 큰 따옴표 열고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중략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점점점 따옴표를 닫고요.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1953년 발표된 이 작품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본주의와 소녀에 대한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꾸밈없이 그려낸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한 방송이라는 방송의 기본적인 이념에 바탕을 두고 방송인으로서 꾸밈없는 노력,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라고 할 때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공영방송 역시 소나기처럼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드디어 나왔어요. 네. 소나기가 나왔습니다. 소나기각이 아니라 정말 소나기 얘기가 우리 한이님 정말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낸 자소서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K본부에. 실제로 K본부에 지원한 자소서고요. 이야.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합격 여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러면 또 우리가 발언에 신중을 한 번 더 기해야 되거든요. 그냥 아나운서 직책에 지원을 하시는 분이면 네. 정보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황석영 작가랑 황순원 작가는 완전히 다른 다른 사람이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머, 나는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부정적 판단을 하게끔 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K본부잖아요. 네. K본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K본부의 직원이 된 이후에 네. 공영방송인으로서의 그렇죠. 너의 역할이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질문하는 건데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이 없죠. 그냥 네, 작성이 네. 된 느낌이고 네. 야, 오늘 확실히 다르다. Sounds like a real professional. 리얼루? 리얼루? 책 5. 네. 500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공영방송이 뭔가를 좀 특징을 잡아서 그중에 하나 정도를 찝어서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는 걸 하나를 뽑아서 그걸 네. 가지고 최근에 읽었던 책하고 연결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은데 공영방송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공부를 너무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소개서 쓰려고는 중간에 했거든. 중간에 문장 보면 인간을 위한 방송이라는 방송의 기본적인 이념이라는 요 문구가 나오는데 방송학개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구예요. 제가 정확히 어제 방송학개론을 열어봤는데 이 어제 많이 본 문장이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시험 공부할 때 네. 저도 이거 펴서 읽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문장을 따다가 쓰면서 이걸 좀 연관지어서 뭔가 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소나기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치. 이거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인간을 위한 방송 뭔가 사람을 위한 이 느낌이 이 소나기의 이 뭔가 그런 감성과 좀 맞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엮어 쓴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태연 아나운서 열루. 그러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통 글쓰기 학원을 다녔다고 네.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네네. 하다 보니까 네. 성인이 돼서도 이 사교육 시장에 네. 많이 의존하는 네네.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학원에서 좋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뭐 배우는 학습 스킬이 부족하면 도움을 받는 건 좋다고 봐요. 네네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누군가가 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연습을 할 거면 네. 뭐 배우는 건 좋지만 집에 와서 신문 사설이라던가 그렇죠. 좋은 글을 필사를 해보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글쓰기 방법을 맞아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맞아요. 익힐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좀 청원하면 학원 다니지 말고 이발소를 들어라. 이력서 멜로스는 자, 그럼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볼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500자 이내에서 기술을 해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몰래카메라,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몰카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 남부지방경찰서와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하는 빨간 원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개발한 실시간 성인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 XI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해당 포털 사이트는 XI를 통해 동영상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적용하게 해 특정 동영상을 자동으로 삭제한다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주고 사설업체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몰카가 문제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방법, 저는 이 창의에 굉장히 맞아요. 주목을 맞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개발한 네. 실시간 뭐 XI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창의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한 방법을 강조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태현 아나운서께서는 만약에 이 질문을 즉석에서 지금 막 받았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만약에 이걸 주제로 한다면 네. 이 몰래카메라 문제를 지금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네. 이 친구는 처음에 몰래카메라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큰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나중에는 이게 유포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문제는 유포를 그렇지. 막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몰카 범죄가 생기지 않게 그렇죠.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네, 시작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 인식의 전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방송사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영상물, 방송 네. 제작과 관련해서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 스낵 영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짧은 영상인데 그 SNS를 통해서 짧은 영상 같은 게 막 돌면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전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응급차가 지나갈 때 우리가 구급차 지나간다고 해서 잘 안 비켜줬는데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많이 접하면서 요즘에는 진짜 홍해 갈라지듯이 그렇죠. 다 맞아요. 비켜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빨간 원 프로젝트, 네.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라던가 네. 이 사용법, 효용성에 대한 동영상을 본인이 직접 뭐 제작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서 프레젠터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흐름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네네. 느낌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몰카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다가 네네. 나중에는 해결 방법으로 네. 제시한 게 네. 몰카로 찍힌 걸 유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네네.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꼭 방송사뿐만 아니고 일반 최근의 회사들도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관심 갖느냐를 보거든요. 특히 네. 면접 때 와서. 그래서 취업 준비생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챙겨보시고 각 영역에서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거에 지금 아까 이 희경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본인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걸 첫 번째 꼽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먼저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계류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프라이어티가 높겠지만 오히려 사회에는 더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너무 작게 본 게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는 세대 간 갈등, 진영 간 갈등 뭐 이런 거여서 네. 그런 거를 저널리스트 관점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몰카라는 얘기에 아주 조금 협소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좀 주제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태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자체가 발생되지 않은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유포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사회적 문제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 시험이 한참 진행 중이어서 이 지망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준비생 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자,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네. 아우성이 밑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벌써 개선됐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개선될 것이었으면 이미 개선됐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가능한 질문이냐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내는 취지가 뭘까요, 선생님? 네, 일단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면접이나 이럴 때 페르마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 기법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구글이 이런 질문을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체도 받아들인 기업체에 많았는데 맨홀 뚜껑이 왜 둥그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사실 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방 하나 가득해서 탁구공을 채우려면 몇 개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말 이 방송사가 취업 준비생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 써볼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 아이디어는 비록 작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백그라운드, 근거, 그리고 나의 철학이 얼마나 담겼냐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놔보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맨홀 뚜껑 얘기했지만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 또 동굴해야 되는지 본인의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왜 그 생각까지 갔는지 그 그렇습니다. 도출해 나가는 거기에 대한 창의성을 그렇죠. 네. 보고자 함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 알았으면 진드게 고쳤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죠. 좀 더 나만의 가치관을 잘 쌓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네, 이렇게 네, 선생님 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소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이슈들을 접하면서 그렇죠. 나만의 생각을 늘 정리해두는 그렇습니다. 습관이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최근에 기업들이 또 토론 면접 하잖아요. 그때 우리 네. 김태훈 군이 나와서 그 얘기 네. 하시잖아요. 토론 면접. 토론 면접 가면 이런 주제를 던져주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떠냐. 네.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버벅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그리고 특히 이 친구가 지금 지원한 이 분야가 방송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사는 필기에서 기본적으로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기술할 네네. 필요가 있는데 네. 평소에 그런 사고 체계가 정립이 안 돼 그렇죠. 있으면 논리가 없는 네네. 글을 쓰게 되니까 네. 정말 평소에 생각도 많이 해보고 네. 본인의 생각을 수첩에다가 좀 정리하고 요약해 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변증법이나 궤변론 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왠지 이것 좀 도움을 많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죠. 제가 기찬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면접관하고 네.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철학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있고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있죠.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용인되고 피력되어도 괜찮은 건지 제가 만약에 취업 준비생이라면 네.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원하는 답변은 이거일 것 같은데 네. 나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니까 네. 이거를 어느 선까지 내가 밝히거나 네. 이야기를 해도 허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시죠.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기업의 가치관을 먼저 봐야 됩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핵심 가치를 정의해놔서 이 기업이 뭘 중요시하는지를 보면 본인이 대답을 하는 거에서 그 가치관에 순응한 대답인지 역행하는 대답인지 보셔서 최근에는 그 가치관을 중요하게 보니까 그거에 만약에 어긋나면 합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면접관 개인과 부딪혔을 때 논리 이 친구가 대답을 할 때 논리를 제대로 섰냐 이거는 도움이 돼요. 생각이 좀 달라도. 그래서 가치관 보고 가치관은 가급적이면 순응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 아닌 개인적인 질문은 질문 자체에 대한 결론은 달라도 내가 논리만 제대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면접 시험을 봤을 때 그 토론 면접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토론할 때 일단 팀을 가르잖아요. 한쪽으로 사람이 너무 편중되니까 혹시 반대쪽 의견으로 갈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건 중요하고 뭐 가는 게 뭐 합격과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논리적으로만 표현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이님의 자소서 이력서를 좀 살펴봤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일단 아나운서 시험은 1차가 그 동영상 평가랑 카메라 테스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이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코칭해드리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100%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붙었는데 한혜님이 우리 방송 듣고 열받아가지고 야, 뭐 떨어져? 아이씨, 나 붙었거든? 막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는 결국에 면접에서 심사위원들이 다 참고를 하시고 이걸 토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문항에서 제가 보면서 약간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단어 같은 거 쓸 때 좀 제대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경기남부 지방경찰서라고 쓰셨는데 정식 명칭은 경찰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쓸 때 세세하게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시고 퇴고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영어가 잘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학교 건물에 이제 딱 갔는데 오늘의 명언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금주의 명언. 거기 붙어 있던 게 퍼뜩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It takes long time to be what you wanna be.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저도 잘 안 들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랭귀지 스쿨을 못했거든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분도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추진하고 뭐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이 말씀 들어요. 들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자,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눠봤는데 좋은 말씀 많이 있었죠.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한이님의 스타일링 결과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 이발소 스타일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발소 14번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저희 이발소는 취준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 꿈이 정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어느새 이렇게 이발소의 진행자가 되어 있네요. 자격 충분히 있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멋졌어요 오늘. 네, 저희가 발벗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발로 쓴 이력서 많이 보내주세요. 이력서 보낼 곳은 어디? ebsresume@naver.com입니다. 이력서 채택되신 한혜님께는 맞춤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이발소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댓글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네, 오늘 방송이 업로드되는 1월 23일 화요일 자정까지
청취 소감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 상품 드립니다. 빨리 사장. 쿠션 스타벅스 만원 상품권, 도서 상품권 1만 원, 영화 예매권 2인, 블루투스 넥밴드 이어셋. 요호. 풍성해요. 만약에 오늘 댓글이 5개 달리잖아요. 네. 그럼 5분이 다 받으시는 다 거죠. 가져가시는 날아가는 거죠 하루에. 네. 네, 여러분 아직 경쟁률이 낮습니다. 어서 참여하셔서 선물 네. 많이 받아가시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력서 빨려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우란 말을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